70대 이후의 건강검진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건강검진은 병을 미리 발견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오랫동안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진이 도리어 수명까지 단축할 수 있다니 분명 의아하고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더불어 일부 의사 선생님들 중에도 정작 본인은 70 이후에 검사를 자주 안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더욱 관심이 쏠리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받은 의견들을 보니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따로 검사를 받지 않고도 90까지 아주 건강하게 사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갑자기 큰 검사를 받으면 그 자체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어 상태를 악화시키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조기 발견이 꼭 최선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와 수술 등으로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검사 과정 자체도 피로가 큰 데다 실제로 의사들도 무조건 모든 검사를 권하진 않는다고도 합니다. 이렇듯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부분은 건강검진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70대 이후 검진이 왜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도 하는지, 의사들도 안 한다는 그 이유가 뭔지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너무 자주 검사를 받는 것이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가능성부터 말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고 결과도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암 같은 질병은 초기에 찾으면 완치율이 높아진다고들 하죠.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늘 좋은 결과만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단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방사선 노출이 많아지거나 각종 약물 혹은 조영제 같은 걸 투여받으면서 몸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혈관에 무리가 가거나 장기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체의 여러 기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80 혹은 90 가까이 되신 분들이 아주 정밀한 검사를 받으려면 전처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속을 비우기 위한 약을 복용하거나 속을 비워야 하는 과정에서 체력 소모가 크고 탈수 증상을 겪거나 심지어 혈압이 크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70을 훌쩍 넘긴 분들이 종합검진을 받으면 질병이 없다고 나올 수도 있지만 의심소견만 나오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수치가 조금 높다거나 영상에서 미세한 음영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큰 병원을 또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추가 검사를 받거나 수술적 처치를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 미세한 변화를 꼭 건드려야 하는지는 의견이 갈립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나이가 많은 환자에게 굳이 위험 부담이 큰 처치를 권유하지 않기도 합니다. 가볍게 지켜봐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가거나 더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호전되기도 하는 미세 병변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절한 선에서 치료하지 않고 혹은 꼭 필요한 처치가 아닌데도 불안 때문에 과한 치료를 받는다면 몸이 더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부담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 있는지 모르니 계속 재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그동안 환자와 가족들은 마음을 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조함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지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맞서는 힘도 약해질 가능성이 생기죠. 이런 맥락에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차라리 검사를 안 받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본인 부모님이 70 이후에 거의 검진을 안 하셨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장수하셨다고 하시면서 도리어 매 검진을 받는 주변 사람들은 이것저것 나와서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를 직접 본 분들은 너무 잦은 검진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의사들도 70 이후에는 잘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모든 의사 선생님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에서는 연세가 높아질수록 몸에 무리가 되는 검사는 자제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시거나 진료 경험이 많은 분들 중에는 고령층 환자를 오랫동안 봐오면서 과한 검진이 득보다 질이 컸던 사례를 여러 번 보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병이 발견되었다 해도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도리어 치료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도 생기곤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보고 겪다 보면 굳이 전신마취가 필요한 검사나 위험이 높은 조직 검사를 본인에게까지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물론 검진 자체를 전면 부정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히 조기 발견을 통해 생명을 구하거나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70대 이후부터는 본인 건강 상태와 기저질환, 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성과 부작용을 저울질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 아주 건강하신 분이라면 정기 검사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여러 만성질환이 있어 체력이 많이 약해진 분이라면 무리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족 어르신께서 암 초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다른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결국은 힘겹게 지내시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분 말씀에 따르면 차라리 그때 수술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셨다면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었다는 후회가 남는다는 거죠.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고령층에게 있어서는 그리 낯설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결국 데이터와 통계로만 접근하면 10,000명 중 특정 질환이 발견되는 비율을 제시하지만 개개인의 삶에서는 그 한 번의 검사와 치료가 인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복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받는 스트레스, 정신적인 부담, 경제적인 문제, 가정 내에서의 돌봄 문제, 마음고생 등 수많은 요소가 얽힌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질병 발견과 관리 측면에 집중하다 보니 노년층이 검사를 받았을 때 따르게 될 일상적 부담까지 세밀하게 챙기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적절한 수준의 검사, 즉 본인의 컨디션과 질환 이력에 맞춘 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마냥 안 받는 것도, 마냥 다 받는 것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몸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곳 중 하나가 대장인데 대장 내시경 검사를 자주 하는 것이 과연 고령층에게 적합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대장 용종을 미리 제거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고령층의 내시경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내시경 검사 중에 갑작스러운 이상 증세가 생겨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각각의 사례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호르몬 검사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는 갱년기를 지나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호르몬 불균형이 조금 있어도 실제로 엄청난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무리해서 호르몬 치료까지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호르몬 치료를 해야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장단점을 신중하게 따져보는 겁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이야기도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진 결과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나오면 가족 모두가 심란해집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결과지를 보기 전부터 며칠 밤낮으로 걱정만 하십니다. 막상 아무 문제 없다고 나오면 그제서야 안심하시지만 그 기간 동안 이미 심신이 소진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해마다 반복하면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고령층은 이처럼 작은 변동에도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곤 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면역력이나 생활 의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의심 증상이 하나 나왔다가 바로 커다란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미세한 혹이나 작은 결절이 사실 수십 년 동안 자라지 않고 그대로 둬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검진 때 이것을 발견해버리면 혹시 혹이 커질까 싶어 계속 신경 쓰이고 추가 검사를 받고 혹은 수술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몸에 칼을 대야 할 수도 있고 그 후유증 때문에 생각지 못한 합병증이나 만성 통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일상이 크게 흔들려 버리는 거죠.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경우의 수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수술하고 완치된 뒤에 더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다만 한편으로는 검진이 반드시 득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높아지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은 의사분들이 실제로 본인의 부모님이나 본인 자신이 70을 넘겼을 때 너무 자주 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전문 지식과 임상 경험이 있으니 우리보다 더 여러 가지 가능성과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병을 발견하면 물론 좋지만 그 발견 뒤에 이어질 가능성들을 다 각오해야 할지, 검사 과정의 위험이나 치유 가능성,
전신마취나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본인이 삶의 질을 어떻게 유지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꼭 필요한 검사만 권유하거나 본인도 그렇게 최소한의 검사만 받거나 가족에게도 무리한 정밀 검사는 피하라는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특정 부위의 통증이나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면 큰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굳이 안 눌러봐도 아픈 곳이 없고 일상에 큰 지장이 없다면 몸을 너무 파헤치지 않는다는 태도랄까요. 당연히 이렇게 접근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원치 않는 의료적 개입으로부터 오는 불필요한 피해를 막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분들이 댓글로 지나친 의료비 문제를 꼽아주셨습니다. 실제로 종합검진을 받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그런 비용 부담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녀나 손주 학비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매년 검진 비용으로 큰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마저도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애매한 경우라면 오히려 경제적 여유를 다른 방향으로 쓰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죠. 이처럼 검진은 단순히 병을 발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결정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의사들도 안 한다는 말 속에는 아무래도 의료적인 지식뿐 아니라 실제 노년층의 삶의 질, 검사와 치료의 리스크, 경제적 부담, 심리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배경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검사를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년 암 종합검진을 받는 분들이 계신데 특정 검사 항목은 조금 더 늘리고 특정 항목은 과감히 줄일 수도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의 경우도 부담을 크게 느끼신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간격을 좀 늘려보거나 수면 대신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혈액 검사도 불필요하게 아주 상세한 항목까지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면 콩팥 기능을 꼼꼼히 보되 다른 부분은 필수적이지 않다면 생략한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래도 불안하다고 하실지 모릅니다. 검사를 다 하면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고령층으로 갈수록 검사가 주는 심리적 안도감이 언젠가 몸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조그만 문제라도 나오면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가족 전체가 무거운 마음을 안은 채 병원을 오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년의 여유로운 시간, 가족과 편안히 보내야 할 시간을 불안으로 채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의료진과 솔직하고 깊이 있게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평소 활동량, 만성질환 여부, 현재 복용 중인 약, 가족력이 있는 질병들, 그리고 몸이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검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에는 일부 병원에서 노인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여 꼭 필요한 검사만 추려주거나 생활 방식 점검을 위한 진료 상담을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검진 대신 건강습관 유지에 더 힘쓰는 게 낫다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식, 꾸준한 걷기, 운동, 스트레칭, 규칙적인 수면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굳이 큰 병원을 자주 방문하지 않아도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지요. 밥 먹는 양과 반찬의 영양 균형을 잘 지키고 매일 규칙적인 리듬으로 잠자리에 들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지 않도록 마음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검진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장수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검진을 통해 문제가 발견되어 대비하신 경우보다 평소 생활 관리를 잘해서 크게 병원 갈 일이 없었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평소 아무 통증이나 증상도 없는데 겁이 나서 검진을 받다가 오히려 수술까지 받게 된 지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에 따르면 실제로 수술이 필요했는지조차 지금도 의문이 들지만 이미 한번 몸에 칼을 댄 뒤에는 회복도 잘 안 되고 다른 합병증으로 고생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결과가 나쁜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조기 수술 덕분에 더 위험한 시기를 피했다는 분도 계시죠. 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무조건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평소 많은 분들이 간과했던 부분,
곧 검진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며 고령층일수록 체력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본인이나 가족이 70 이상이 되었을 때 굳이 매년 복잡한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들께서 자기 자신에게는 간소화된 검사를 선택한다는 이야기는 의외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대중은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미세한 문제가 나와도 그게 실제로 큰 병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실제로 수술이나 항암 치료에 돌입했을 때 초래될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그럼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전혀 검사를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올라갈수록 검사가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권장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몸이 조금 편찮거나 증상이 느껴진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하겠지만 무리하게 매년 모든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시라는 말씀이죠. 어떤 분은 신체가 튼튼하고 가족력이 있어서 그래도 주기적인 체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미 여러 가지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검사 자체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각자의 상황이 다른 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0 후반의 고혈압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분이 신장 질환도 있고 심장 기능도 조금 약하다고 가정해보죠. 이런 분이 전신마취가 필요한 검사를 받았을 때 혈압이 불안정하게 변동하거나 심장이 크게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를 통해 작지만 애매한 병변이 발견되면 다시 또 큰 수술을 고민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결국 가족들도 걱정하고 수술 후 회복이 쉽지 않아 장기간 입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큰 이상이 없었다면 이 모든 과정이 불필요한 고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그 병변이 심각하게 커지기 전 발견했으니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위험한 병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이런 난감한 상황이 적지 않게 벌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댓글로 말씀 주신 분들 중에는 병원에 종사하는 지인에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검사를 자주 받는 분들일수록 무언가 하나씩은 꼭 걸린다고 느낀다고, 그때마다 고민과 스트레스가 이어진다고요. 예를 들어 혈압 수치가 미세하게 높아졌다고 하면 당장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늘려야 하나 고민하고, 간 수치가 조금만 올라가도 혹시 술 마신 게 문제가 되나, 간경화 전 단계가 아닐까 노심초사하면서 의사를 또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본인의 상태에 과도하게 예민해져서 여기저기 몸이 더 불편해지는 듯한 느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종의 노시보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몸에 크게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계속 시달려서 결국 컨디션이 나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만큼 검진이라는 것은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좋은 도구이지만 동시에 불필요하게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높은 분들은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검사를 받아서 만약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를 견딜 수 있는 체력과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좋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은 그 반대 결과가 나올 위험도 크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흔히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꼬박꼬박 받으라고 권유받던 종합검진이 70 이후에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검진이란 게 결코 무조건적인 정답이 아니고 특히 고령의 환자분에게는 여러 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의사분들 중에도 본인은 최소한으로 받거나 증상이 있으면 그때 집중적으로 검사해보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말이죠. 한편으로는 사람마다 건강 상태나 체력 차이가 크니 지인들이 이렇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따라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검진을 통해 인생을 더 잘 관리해 나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과하면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기에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사례와 가능성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특히 검진 항목이 많은 곳에 가면 이곳저곳을 광범위하게 체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나올지 모를 자그마한 문제 하나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지지 않도록 미리 마음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70대 이상의 부모님이나 친척 어르신이 계시다면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 자녀분들이 동행해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 나이대 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잘 몰라서 불안해하시기 쉬우니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를 들으며 이분은 어떤 검사가 꼭 필요하고 어떤 검사는 굳이 안 해도 될까요?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좋겠죠. 의사도 전부를 권유하기보다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종합검진 풀 패키지를 단체로 받으러 가듯이 큰 병원에 가셨다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검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증상이 조금이라도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무조건 참지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없던 통증이 갑자기 지속된다거나 식사를 전혀 못하겠다거나 잇몸 출혈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식의 확실한 이상 신호가 있으면 당연히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데도 건강검진은 해롭대 하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받지 않는다이지 아예 받지 않는다가 아니니까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공감해 주신 내용은 70대 이후에 검진이 의외의 부작용과 위험을 동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사들도 본인이나 가까운 가족에게는 꼭 필요한 검사만 골라서 한다고도 합니다. 불필요하게 몸을 소모시키고 정신적 불안을 키우기보다는 적절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영역만 점검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병을 찾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 때때로 자연스러운 경과 관찰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건 미리미리 생활 습관을 관리하자라는 말씀이죠. 검진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올바른 식습관, 꾸준한 운동, 긍정적인 마인드 관리,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줄이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창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걷기나 실내 체조 같은 것을 꾸준히 하시는 게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몸을 잘 돌보면 갑작스러운 검진 없이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마무리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검진 자체를 전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병원을 찾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막연히 갖고 있던 믿음, 즉 매년 모든 검사를 다 받아야만 오래 살 수 있다는 공식이 노년층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자신의 몸 상태를 스스로 돌아보고 과연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지, 그리고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검진 결과가 나쁜 방향으로 나오면 그 뒤에 치료 과정도 미리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고요. 그게 힘들다면 검사로 인한 이점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건 많은 분들이 댓글로 공유해 주신 실제 사례와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괜찮으셨는데 굳이 큰 종합검진을 받고 나서 오히려 몸 상태가 안 좋아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반대로 검사 덕에 초기에 발견해 큰 위기를 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항상 양면성이 존재하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70을 넘어가면서 내 몸을 가장 잘 돌보는 방법이 무엇인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각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혹시 저마다 떠오르는 생각이나 본인의 경험담이 있으신가요? 어르신들께서 검진을 받으셨을 때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혹은 검사 때문에 다행이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지 궁금해집니다. 댓글을 보면 공감대가 높은 부분은 역시 검진이 꼭 득만 되는 건 아니더라였습니다. 그 속에서 실감나는 여러 사례를 보았기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결국 그 가능성들을 다 열어두고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다소 권유가 강해질 때도 있고 환자 스스로도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일을 벌이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면 그만큼 과거처럼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검진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만 점검한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소화기 분야, 폐, 심장, 혈관 등 자신의 약한 부분에 집중하고 굳이 무리한 전신 마취나 과도한 방사선 노출이 있는 검사까지 다 동원하지 않는 거죠. 또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두세 곳의 의사에게 여유 있게 의견을 물어본 뒤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의료계 종사자가 있다면 혹은 주변에 의사 친구가 있다면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살짝 지켜볼 만합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모든 경우에 다 적극적인 치료를 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이대별로 장단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지요. 우리도 그런 태도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습니다만 요약하자면 70대 이후에도 검진이 분명히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예전처럼 매년 전부 해야만 안심되는 건 아니라는 점, 과도하게 받으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 실제로 의사들도 본인에게는 최소화한다는 점, 그 이유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점, 결론적으로는 각자의 상태와 상황을 따져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검진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면 나이나 건강 상태를 감안해 정말 꼭 필요한 항목 위주로 진행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가족들과 상의해 보시고 의사 선생님께도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이 검사는 꼭 필요한가요? 제 상황에서 이것을 하면 얻을 이점과 위험은 각각 어떤 건가요? 만약 무언가가 발견되면 어떤 치료를 해야 하나요? 이런 걸 미리 파악해 두면 막상 예기치 못한 질병이 나타났을 때도 좀 더 차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역시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평소 영양 가득한 식사를 드시고 과음이나 흡연을 피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활하려고 애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챙기다 보면 건강검진에 대한 불안도 줄고 혹시 작은 문제라면 초기에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키울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70대 이상의 건강검진과 수명 단축 그리고 의사들도 안 하는 이유에 대해 각종 사례와 여러 시각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주제는 꾸준히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너무 자주 병원 문턱을 넘나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소모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검사를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온하고 건강한 노후를 누리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